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유체운동학 첫 번째, 유체유동의 기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유동의 기술 방법은 다음에 라그랑지안과 오일리언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이때 우리가 라그랑지안과 오일리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쪽에 보시는 이러한 컨트롤 볼륨을 설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데, 먼저 이러한 어떤 굴뚝에 연기가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연기 속에는 어떤 유체 입자로 구성되어진 어떤 일정한 영역이 있을 것이고, 그 영역에 걸쳐서 유체 입자는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라그랑지안은 우리가 유체 입자 하나를 포커스로 해서 그 입자 하나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를 추적을 하는 것을 라그랑지안 디스크립션이라고 하게 되고,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그 라그랑지안 디스크립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유체 입자 사이에 어떤 뭐 충돌이라든지 우리가 상호작용을 모두 고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오일리언 디스크립션을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일리언 디스크립션에서는 우리가 컨트롤 볼륨이라고 하는 어떤 관측이 가능한 가상의 영역을 설정을 해서 이 컨트롤 볼륨을 들어오고 나가는 유체만으로 우리가 어떤 유체의 유동을 살펴보는 방법이 되겠고, 특히 이러한 컨트롤 볼륨을 그 플로우 도메인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위의 그림은 우리가 어떤 유체 입자 하나를 그 어떤 이러한 유체 입자가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서 이러한 그 경로를 우리가 트랙이라고 하게 되는데, 뭐 여기에서는 파티클 패스라고도 하고, 어떤 입자를 추적한다라는 의미에서 트랙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트랙을 따라서 유체 입자가 이동을 할 때 뭐 하나만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뭐 라그랑지안 방법으로 기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입자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경로도 뭐 이 하나의 유체 입자는 이러한 경로를 따라가지만 또 다른 유체 입자는 완벽하게 이러한 경로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일리언, 주로 유체역학에서는 오일리언 디스크립션을 더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시를 할 때 라그랑지안은 어차피 그냥 입자 하나에 그 거동을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TA는 TAT라고 하는 시간 하나의 변수를 가지는 함수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일리언 디스크립션은 다음에 보시는 우리가 필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T는 T에 T0, Y0, T라고 하는 세 개의 유동 변수를 갖는 유동장 속에 유동장의 함수로 다루는 것이 오일리언 디스크립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필드라는 개념이 나오면서부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다루지 않았던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전 그 유체 그 운동학이 아니라 강체 유체 운동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는데, 이러한 우리가 벡터 미적분학에 나오는 어떤 벡터장 개념이 나오면서부터 유체역학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차피 이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보다 보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할 뿐이지 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벡터 미적분학을 뭐 공부를 다 하신 분들은 뭐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러한 개념 없이 바로 유체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그 필드라고 하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장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장에 대한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제 조금 더 유체역학을 공부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이러한 내용들은 그 이제 유체역학 책에서 참고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수학 책에서 참고를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필드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가 이제 뭐 수학적인 필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루는 것은 어떤 물리 공간이기 때문에, 물리량이 이제 존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 의미하는 이제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물리량이 이제 평면 또는 공간에 이제 위치 함수로 주어지고, 이제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이제 평면 또는 공간 전반에 걸쳐 이제 물리량의 연속적인 거동의 변화를 이제 살펴보기 위한 영역을 이제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에는 이제 스칼라장, 벡터장, 그리고 텐서장이 있으며, 이제 우리가 이제 유체역학에서 다루는 장은 이제 텐서장은 우리가 다루지는 않고 이제 벡터장까지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아래의 예시들은 이러한 그 장을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쉽게 말해서 어떤 이제 위치의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임의의 점을 딱 찍었을 때 그 점의 값이 이제 하나의 어떤 스칼라 양으로 나오면 이제 스칼라 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압력장이라든지 뭐 온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위치를 하나 딱 잡으면 이제 그 점의 그 값이 이제 하나의 어떤 스칼라의 하나의 값이 나오면 이제 스칼라장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위치를 우리가 하나를 딱 잡았는데 이제 그 위치는 우리가 이제 어떤 XY 혹은 XYZ 축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이제 그 위치에서 어떤 물리량의 값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벡터로 나오게 되면 이제 벡터장이라고 할 수 있고, 즉 이제 어떤 이 위치에 있어서 어떤 크기를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는 물리량이 하나가 나오면 이제 벡터장이라고 할 수 있고, 뭐 텐서장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응력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점을 하나를 딱 잡으면 이제 응력 성분 9개가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러한 장을 이제 텐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벡터장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뭐 속도장, 그리고 가속도장, 그리고 전자기장, 중력장 등이 있고, 이제 텐서장에는 이제 응력장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드를 표현할 때는 이제 다음에 어떤 위치를 표기하기 위한 XYZ로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하고, 이제 이 부분을 풀어서 쓴 것이 이제 다음과 같이, 또 우리가 어떤 벡터장이라고 하면 이제 세 개의 방향을 가지는 이제 그 크기와 어떤 세 방향의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때 뭐 m, x, y, z는 다시 어떤 x축 방향의 이제 크기를 나타내기 위한 이제 x, y, z로 이루어진 이제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n, p도 이제 x, y, z로 이루어진 이제 함수고, 우리가 어떤 위치를 만일에 뭐 1, 1,0 혹은 1, 2, 뭐 3 이러한 식으로 위치 정보를 넣으면 이제 그 함수식에 의해서 이제 값이 이제 크기의 값이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이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장은 말 그대로 다음에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바닷물이 어떤 해류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렇게 뭐 하나의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해류에 의해서 다양한 그 속도 벡터들이 다음과 같이 분포를 하게 되는데,
또한 이제 어떤 지금은 뭐 색깔이 뭐 압력을 나타내는 건지 온도를 나타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또한 어떤 우리가 색깔로 이제 어떤 프레셔 필드라든지 뭐 템퍼러처 필드 등을 이제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뭐 이러한 그 벡터 필드나 그 벡터 필드가 아니고 이제 속도장이나 가속도장도 어떤 이제 우리가 화살표의 크기는 무한정 크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화살표의 크기는 일정하게 해서 방향성만 나타내고 이제 색깔로 어떤 크기를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유체역학에서 다루는 유동장애 속에 이제 그 표현이 될 수 있는 필드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프레셔 필드와 그리고 벨로시티 필드, 그리고 액셀러레이션 필드가 있고, 이제 유체역학 전반에 걸쳐서 이제 다음에 이 세 가지를 주로 이제 많이 다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우리가 이제 필드로 표현할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앞서 표현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도장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다시 풀어 쓰면 다음과 같이 이제 IJK로 만약에 어떤 3차원 공간의 그 벨로시티 필드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IJK 세 개의 성분이 나오게 될 것이고 각각의 이제 축방향의 이제 UVW라고 하는 이제 속도 성분에 대한 이제 함수식으로 이제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또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하면 이제 시간 t가 또 추가가 되어서 또한 이제 x, y, z가 또 뭐 t에 대한 뭐 매개 변수 식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제 우리가 정상 상태라고 하면 이제 t는 이제 소거를 하고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x, y, z, t를 우리가 이제 유동 변수라고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유동 변수에 따라서 이제 각각 다른 그 함수를 가지는 이제 벡터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을 이제 속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제 프레셔 필드는 이제 스칼라 장이기 때문에 이제 IJK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유체역학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이제 그레디언트 필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레디언트 필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이제 변화량을 이제 보기 위한 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그레디언트 벡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 다시 이제 그레디언트 벡터는 이 f를 빼고 이제 라운드 i, 라운드 x, 라운드 j, 라운드 y, 그리고 라운드 k, 라운드 z를 우리가 델 연산자로 이제 그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f를 이렇게 하면 이제 보기에는 우리가 스칼라처럼 보이지만 이제 벡터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벡터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혹은 이제 그냥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벡터 장의 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레디언트 벡터는 이제 그 그레디언트 필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IJK를 생략을 하려고 하면 다음에 이제 꺾인 가로로 이제 꺾인 가로는 우리가 벡터를 표현하는 그 표기법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이제 뭐 유체역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포텐셜 그 함수가 나오지는 않지만 포텐셜 함수가 나오지는 않지만이 아니라 이제 포텐셜 유동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 필드를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는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적분을 해서 그 원시 함수 라지 f가 이제 스칼라 값이 되게 되면 이제 그때의 이제 라지 f를 우리가 이제 포텐셜 펑션 혹은 이제 그 이제 컨서버티브 벡터 필드라고 하는데
따라서 이제 뭐 이 값을 적분을 했을 때 이제 반드시 뭐 스칼라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만일에 어떤 스칼라가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보존역에서 다루었던 그 보존역과 마찬가지로 그 이제 나중 위치와 이제 초기 위치만 알면 우리가 이제 그 값을 이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적분해서 스칼라 값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그 경우는 우리가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로 이러한 그 이제 편미분 함수를 이제 적분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유체역학에서는 이제 스칼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벨로시티 필드와 엑셀러레이션 필드는 적분을 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벡터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 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벡터 미적분학을 조금 더 그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면 이제 그러한 개념들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이러한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미적분학 그 전공 서적에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상태 배의 압축성 이제 2차원 속도장이 다음과 같이 이제 V는 0.5 플러스 0.8xi 플러스 1.5 마이너스 0.8yj로 이제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유동장의 이제 속도가 0인 정체점의 위치를 구하고 이제 유동장을 그려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체점은 이제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라고 하게 되고, 결국 이제 속도가 0이 되려면 각각의 성분이 0이 되어야 하므로, 따라서 0.5 플러스 0.8x가 0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0.625m가 되게 되고, 즉 이제 x는 이쪽 0.5를 이항을 시켜서 0.8을 나누면 이제 이 값이 되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y도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제 1.875가 되고, 즉 이제 x, y의 위치가 이제 다음에 좌표일 때 이제 속도가 0인 정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가 어떤 그 범위의 이제 유동장 영역을 그 이제 설정을 해서 이제 각각의 숫자는 우리가 미터 단위로 그 격자를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위에는 뭐 스케일이 이제 이 정도 크기가 10m/s라는 것으로 이제 주어져 있고, 먼저 이제 우리가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는 이제 마이너스 0.625m, 1.875이므로 이제 0.625면 한 이 정도 될 것이고, 제 y축 좌표는 한 이 정도 되면 이 동그라미로 이제 표시된 좌표가 이제 스태그네이션 포인트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유동장은 이제 각각의 어떤 그 이제 좌표별로 이제 벡터를 그려봐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일에 뭐 1,0에서의 어떤 이 속도 벡터를 이제 구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속도장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각각의 x축 값 그리고 y의 값에 이 1,0을 대입을 하면, 일단 이제 1을 대입을 하면 다시 이제 조금 더 계산이 쉽게 우리가 이 정체점에 이제 이 그 병행한 부분에 그 좌표축에 있는 값들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만일에 1, 이제 정체점에서의 위치가 이제 y축 좌표는 1.875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이제 대입을 한 부분이 이제 이쪽 부분에 그 벡터로 표현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방향은 당연히 이제 y축은 0이 되게 되므로
이제 X축 성분만 남기 때문에 이제 X축 방향으로만 방향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그 값을 1을 대입을 한 값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 벡터의 이제 크기가 나올 것이고, 뭐 다시 예를 들어서 이제 1, 우리가 0에 값을 대입을 했다라고 치면 이제 일단 이쪽은 0을 대입을 하면 1.5J가 되게 될 것이고, 1을 대입을 하면 이제 0.5 플러스 0.8은 이제 1.3이기 때문에 1.3i 플러스 1.3, 1점이 아니고 1.5J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이 벡터는 실제 이제 벡터를 표현을 할 때는 결국 이제 각각의 성분을 제곱을 해서 이제 루트를 씌운 값이 이제 이 벡터의 크기가 되게 될 것이고, 방향은 이제 이 x축으로부터의 이 각도 시타로 계산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아크탄젠트 이 x축 성분분의 이제 y축 성분으로 계산을 하면 이제 각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식으로 이제 각 그 점별로 모두 이제 그 벡터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유동장이 그려지고, 또한 이제 유동장 속 벡터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방향이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제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이제 즉 이제 벡터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가 이제 커지는 방향으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경향성을 이제 하나의 이러한 선으로 이제 이은 것이 이제 스트림 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유선이 되겠습니다. 일단 스트림 라인에 대한 것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V를 우리가 P라고 하고 어떤 압력장에 대한 것이 이제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압력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강체의 그 운동 방정식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어떤 이제 그레디언트 필드로 이제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뭐 그러한 벡터 필드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그러한 경우는 이렇게 화살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점 데이터로 나오게 될 건데, 우리가 이제 점 데이터는 어떤 이제 이렇게 화살표로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색깔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어떤 이제 색깔을 사용을 해서 이제 압력 분포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